안녕하세요. 경매상관 박영춘입니다. 유치권 총정리 지금 4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편 할 건데 오늘은 변제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지. 어떻게 보면요. 변제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815강인데 잠시만요. 815강 변제기 유치권 총정리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재를 가겠습니다. 이번 시간 좀 짧게 좀 한번 해볼게요. 계속해서 3편을 했더니 목이 좀 셀라고 그래요. 자, 변제기에서 대부분 유치권 다 깨집니다, 여러분. 대부분 변제기에서 유치권이 다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큰 공사인 경우. 자, 사실은 제가 이제 유치권 상담을 하면서 이 유치권에 대한 상담은 제가 이제 무료로 해드리지 않아요. 굉장히 비싸요. 제가 유치권 상담하는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만큼 유치권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10년, 10여 년 전에도 진짜 그렇게 막 몇백 가지, 한 2, 300여 개의 대법원 판례, 고등법원 판례, 지방법원 판례까지 막 싹 읽으면서 정독을 하면서 정말 저도 고생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 좀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변제기, 여러분 변제기가 뭐예요? 돈 받을 때, 돈 받을 시기, 또는 돈을 줄 시기, 그게 바로 변제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제기가 됐다는데, 자, 이게 변제기야, 이게. 경매 기입 등기가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전에,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원칙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돈 받을 때가 된다는 얘기예요. 돈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공사를 완료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했어.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변제기가 됐어요. 그럼 이때는 유치권이 인정 안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잠시만요. 자, 유치권 인정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 반전이 있다고. 그래서 유치권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10년 전에 공부할 때 유치권 진짜 이렇게 A3 용지 큰 거 펴놓고요. 판례 일일이 다 적어가면서 이거하고 또 여기 있는 이 판례하고 또 헷갈리는 것들 비슷한 것들 막 정리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다시는 그 시절로 가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이제 다시는 그 시절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어떤 학원들 어디를 다녀도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을 얻지 못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편하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박영춘이가 있으니까 여담입니다. 자, 그럼 변제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변제기라는 게 뭐지? 변제기라는 게 어디까지 공사를 해야지, 어디까지 공사를 해야지 그게 변제기야. 돈 주고 받기로 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돈을 주기로 하고 받기로 하고. 그러면 돈을 아무 때나 줍니까? 날짜만 공사도 완공 안 했는데 아무 때나 돈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공사를 완료해야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변제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경매 이전에 준공되어야 한다. 그죠? 경매 이전에. 자, 이게 경매 기입 등기예요. 그리고 쭉 이렇게 시간 있잖아요. 이거 이제 공사를 그죠? 수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공사를 쭉 하고 있다가 경매가 딱 기입 등기가 딱 됐어. 그럼 이 이전에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경매 이전에 준공이 안 되었다가 3개월, 6개월 후에 공사가 완료 안 되면 공사 완료되면 안 되는 거죠. 말을 좀 제가 어렵게 써놨나? 그죠? 그러니까 경매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매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고 이 이후에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죠? 공사를 반절했을 시 유치권이 인정 안 되죠. 당연히 이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를 반절만 했다 하더라도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죠? 경매 개시 등기 이전에 변제기 도래는 필요하죠. 당연히. 이게 바로 대부분 판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점유는 간접 점유도 가능하지만 경매 개시 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 공사도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끝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서로 약속한 변제기도 도래해야지 많이 채권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채권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사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했다든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공사를 완료했다든가 그러면 유치권 인정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공사를 완료했다는 의미는 변제기의 의미는 무언가? 자,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죠.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 부분에 관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일인 2015년 4월 2일 전에 이 사건 공사에 예정된 최후 공정이 종료되고 그죠? 종료되고 준공검사 통과를 조건으로 한 피고인의 서면에 의한 준공검사 요청이 있어야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가 도래하는데 계약서상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피고 점유 상실 여부에 대해서는 어쩌고저쩌고 떠있죠. 어쨌든 간에 계약서에 이런 내용들이 준공검사까지 라고 돼 있다면 그 조건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이런 조건이 완성되면 유치권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 볼게요. 좀 더 우리는 더 깊게 봐야 됩니다. 좀 더 봐야 돼요.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죠. 그죠?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돈을 받기로 한 날이 있다. 그럼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죠. 다만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공사 완료하면 돈 줄게.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어. 다만 공사 완료하면 돈 주기로 할게. 그러면 만약에 공사가 이 경매 기입 등기라고 합시다. 이게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면 변제기 도달한 겁니까? 아니죠.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시죠. 그러면 이거 유치권 성립돼요? 이 말을 여러분들 이 말의 판례 보면 이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 모르잖아.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전문가들도 잘 모를 거요. 그냥 다람쥐처럼 앵무새처럼 달달달 그냥 읽기만 할 거요.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야?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친절하게 또 성질은 지랄 같지만 친절하게 설명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점유하여 유치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그죠? 공사를 완료하고 유치권을 주장해야지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했죠. 공사를 완료했으니까. 근데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한 거잖아.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유치권은 불성립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변제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너무 많아요. 그죠? 자, 연심 판결 이후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개시 결정 등기 후인 경매개시 결정 등기 후에 공사를 완공했다잖아요. 그죠? 그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등 별도의 약정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자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하였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으로서 이 사건에 어쩌고저쩌고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변제기에 도래한 걸로 봐야 되죠. 아니 헷갈리지 마세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공사가 완료된 때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된 때 돈을 주겠다라고 서로 약정한 거예요. 그럼 완료된 후에 변제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가 완료된 후라는 것은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공사가 완료된 후라는 것은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변제액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경매 기입 등기가 된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지 그게 바로 변제기 도래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자, 이해 가셨죠? 자, 같은 사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하나 판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판례를 준비했어요. 이거 보면 여러분 또 머리 엄청나게 헷갈릴 건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자, 대법원 1989년 판결이에요. 분양대금에 대한 판결이거든요. 자, 볼게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공사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에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때를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이행기에 도래한 것으로, 말이 어렵지 여러분.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이행기에 도래한 것으로 보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누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 이행기에 도래한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공사를 쭉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사를 하는 도중에 경매가 딱 됐어. 압류 이렇게 발생한 거죠, 이때. 그죠? 변제기는 이때인데. 자, 그러면 사실의 발생이 이 경매 때문에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잖아요. 이 사실이 발생이라는 것은 변제기가 도달이 못 된 거잖아요. 이해 안 가요? 이 변제기라는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잖아. 불가능하게. 그러면 이때를 경매 기입 등기 이때를 이행기 도래한 것으로 본다? 라는 판례도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얘기하고는 정면 또 배치되잖아. 그죠? 아까 얘기하고는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지만이 변제기 도달로 보는데 이때는 경매 기입 등기 때문에 이 변제기라는 것도 뒤후에 있지만 변제기라는 것도 이쪽으로 땡겨야 된다. 이쪽으로 땡기는 게 맞다. 이때를 변제기로 보는 거다. 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제 막 머리가 또 헷갈리시죠?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하게 되죠? 그죠? 이 판례도 하나 있고 또 공사를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강제징용 등기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쳐진 후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에 내세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 이 판례도 있네. 이게 뭐야? 뭐 개소리도 아니고 무슨 이게 존경하는 판사님들이 이런 소리를 할 이유는 없을 건데 서로 그러면 이 판사님 다르고 저 판사님 다르다 그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자, 이 대법원 판례는 뭔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내용이에요. 도급인이 돈이 없어서 수급인에게 공사를 다 마치면 분양이 70% 되면 분양이죠, 분양. 아까 제목에 보면 분양대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양이 70%가 되면 건물은 당신 수급인 명의로 짓고 분양을 시작해서 분양이 70%가 되면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약속함. 이 내용이거든, 이 내용. 그런데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이 사람은 분양 대금으로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가 바로 변제기건데 이 사람한테는 그죠? 이 수급인한테는 그때가 바로 분양 대금을 받는 날이 변제기잖아. 근데 경매가 갑자기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경매 기준이 낮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를 못했죠. 이럴 때를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이행기에 도래한 것이 인용되는 예인 거예요. 이런 때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공사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주하고 가서 만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안 가시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죠? 이걸 이해 안 가시면 안 돼요. 이걸 이해가 가야지 유치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이 된 때에 이행기에 도래한 것.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 이행기에 도래한 것. 똑같은 내용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 사건이 뭐냐면 자, 경매 기입 등기가 딱 됐어요. 그런데 공사를 막 시작했어. 공사를 막 시작해서 자, 공사가 다 완료되면 나는 이 분양 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겠다, 받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약이죠. 그러면 분양 시점이 이것은 변제인 거잖아요. 그죠? 변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공사를 한참 하던 중에 분양도 하기 전에 공사가 경매가 기입된 게 딱 돼버리니까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 분양해야 되고 또 이 변제기가 도래도 안 했는데 이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잖아요. 그죠? 사실의 발생이 이 경매 기입 등기로 인해서 이 분양대금을 받아야 될 사실이 불가능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때를 경매 기입 등기 이때를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냐? 이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분양한다. 다세대를 분양한다. 이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는 변제기가 이때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한 때에 이행기에 도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한다. 그 내용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변제기가 이때 있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야. 이해 가셨죠?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초보분들한테는 그래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판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제기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그죠?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변제기에 도달한 걸로 봐야 되죠. 그러면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은 뭐예요? 공사가 완료된 후라는 것은 경매 기입 등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대부분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 재판 요지 중에 채무자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러니까 경매 기입 등기가 된 후에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이것은 교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라든가 저당권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목적물에 대해서 교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죠? 당연히 인정 안 되죠. 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 이전 받고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했다. 이것도 당연히 소급. 그죠? 이거 자꾸 오타가 나네. 발생하기 전인데 죄송합니다. 하기 전에 점유를 이전 받고 그죠? 이게 당연히 인정 안 되죠. 요 판례는 뭐냐면요. 인테리어 공사예요. 인테리어 공사.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이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를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로 연장하여 줌으로써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당시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기이지 아니한 이상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죠. 그죠? 당연히 원래는 공사대금 변제기를 경매 기입 등기 이후로 이전이었는데 이후로 연장해 준 거야. 당연히 이것도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변제기가 있다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당시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유치권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야 된다. 그러니까 변제기를 연장해줬다 하더라도
당연한 거죠. 연장하면 뭡니까? 변제기가 아직 안 온 거잖아. 변제기가 아직 안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기입 등기 이후로 연장했다 하더라도 변제기가 아직 안 왔으니까 이것도 역시 유치권 인정 안 된다. 그 내용입니다.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님들이 저는 이게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전세권의 기간 만료 시에 변제하기로 약정됐다. 그죠? 이거 가지고 유치권 행사한 거거든요. 그죠? 유치권이 행사한 거예요. 요것도 한번 판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항상 대부분에서는 일관되게 변제기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도 완료하지 않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약정에 당연히 변제기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되어 있다면 무조건 유치권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 판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5년 판례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민법 320조에서 정한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비로소 성립함. 당연하죠. 그죠? 비춰보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피고가 2010년 15월 공사 잔대금 채권 변제기를 그러니까 이게요. 잔대금을 연장해 줌으로써 이 사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당시 공사 잔대금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고 판지를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때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때 이전에 변제가 이때 이전이냐, 이때 이후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완료했냐, 안 했냐. 공사를 완료했다면, 그죠? 이미 그것은 변제기가 도래된 걸로 봐요. 그죠? 특별한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이해 가시죠? 좀 헷갈리지만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이게 좀 중요한 제가 변호사분, 그러니까 유치권에 관련돼서 전문 변호사의 답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교재 다 있어요, 여러분. 음, 이걸 읽어드려야 되나? 자, 아까는 변제기를 연장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유치권을 인정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변제기 유예 합의 시 유치권 인정을 한 사례도 있어요. 공사대금 채권 변제기의 변제기 유예 이전에 이미 도래하여, 그죠?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대, 이전에 도래했다.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그죠? 경매 목적물이 경매 기입 등기 전후로 하여 경매 기입 등기 전에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연장해줬다 하더라도 유예해줬다 하더라도 이것은 유치권 성립한다. 그 내용입니다. 요거 유치권자의 하다 담보 책임도 있습니다. 그죠? 유치권자의 하다 담보 책임도 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 담보 보수 책임이나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등에 관한 이행기 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공사 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유치권자 자에서 어떤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유치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건물에 하자가 많아. 물도 막 질질 새고 막 이제 막 벽도 막 갈라지고 막 그래요. 이 지금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건물에. 그런데 건물을 딱 쳐다보고 보니까 이런 하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견적을 내보니까 뭐 1억이야. 1억이야. 그죠? 1억이에요. 그러면 이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서 이 사람은 유치권을 해지할 수 있냐? 유치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냐? 있다 이거예요. 아, 공개하지 말았는데 또 공개해버렸네. 자, 어쨌든 자 요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분. 2024년 판례예요. 하자담보 책임. 그죠? 유치권자에게도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나중에 견적을 보니까 막 이게 막 수리비가 막 1억 2억 나와. 그죠? 그러면 이 유치권자는
이에 상응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유치권은 깨집니다. 어떤 유치권자도 또 다른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도 유치권을 일정 부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원래 제가 이걸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공개가 돼버렸네. 어떻게? 잠깐만요. 아, 요 판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다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대금을 이제 변제기를 보려면 공사대금 채권 변제기에 대해서 단계별 공사 진척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명시했는지, 그죠? 단계별 공사 실적에 따라서 자꾸 오타가 났네.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했는지, 아니면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뭡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를 완공하여 점유를 하고 유치권을 주장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공사가 보통 7, 80% 진행이 됐다면요. 공사 완공으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요. 그리고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다면, 기둥과 벽이 있다면, 그것도 유치권으로서 인정이 돼요. 이게 그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그죠? 그런데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계약서가 있다, 명문의 계약서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유치권 다 거의 박살 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박살 난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단계별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냐 아니냐, 변제기가 경매 기입 등기 이전이냐 이후냐, 건물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냐 아니냐, 그런 거에 따라서 유치권은 완벽하게 뒤집힐 수도 있고 그냥 질질 끌다닐 수도 있고, 또 하자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어요, 유치권자한테. 그죠? 아니 그러면 뭐 하자담보 건물이 문제가 있는데 그거 돈을 공사비가 다 들어갔다고 주면 안 되잖아요. 상계하고 줘야지.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자, 변제기 약정이 없어. 그렇지만 건물과 건물이라고 한다면 건물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으면 변제기가 유치권 인정돼. 그죠?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돼. 근데 만약에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에 의해서 변제기가 명시돼 있다. 그러면 유치권은 깨지고, 그렇지 않다면 웬만한 데 기지벽이 있다면 유치권 인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약서를 여러분들 확보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치권을 깨는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변제기까지 했습니다. 변제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타 사항들, 이것도 꽤 양이 많은데 기타 사항들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